오늘은 오토캐드에서 단면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캐드 기초에서부터 평면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인면도를 그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면도는 이제 평면도, 인면도보다는 건축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 한 장을 그리는데 제가 오늘 한 2-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좀 긴 영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그리는 방법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완성 도면을 제가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완성 도면을 제가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한번 단면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를 그리는 순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단면도라는 것 자체가 건물을 잘라서 보는 그런 도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면도를 이렇게 깔아 놓고요.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를 이렇게 깔아 놓고 어디에서 단면을 끊어서 건물을 끊어 볼 건지 그거를 이제 결정해서 끊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도면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쪽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건물을 잘라서 보는 그런 도면을 제가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침실, 복도, 그리고 외부가 이렇게 계단이 잘리면서,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부엌 쪽이 이렇게 잘리게 되는 그런 단면을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면 선을요, 먼저 평면도상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면선이 있는데요. 이 단면선을 이동도구를 이용해서 자르는 위치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자, 그리고 선을요, 쭉 길게 여기 스냅점을 잡아서요, 쭉 길게 이렇게 완전히 건물이 이렇게 잘리도록 이렇게 잘리는 위치를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1층에 표시를 했으니까요, 동일한 위치, 2층에다가 동일한 위치에 단면선을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로요, 요 선을요, 여기 기준점 잡아서요, Y1, X1, Y1, X1, 여기 2층 평면도 동일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은 동일한 위치에서 건물을 딱 자르게 되는 거죠. 배치를 하신 다음에요, 이 지금 1층과 2층을 딱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X1인데 2층 평면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X1이잖아요. 그래서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요, 먼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요, 여기 X1을요, 여기 X1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제는 X1과 X1이 각 층이 이렇게 딱 정렬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먼저 딱 정렬을 해 놓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요, 우리 인면도에서와 마찬가지로요, 단면도도 이 디자인 요소가 거의 다 이제 결정이 된 이제 최종적인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건물의 이 모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마감의 이런 결정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단면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먼저 건물의 형상이나 이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결정이 된 후에, 특히나 이런 레벨 값들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된 후에 단면도를 그리실 수가 있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1층부터 2층 3000 레벨이고요. 2층부터 지붕까지 3000, 일반적인 그런 이제 좀 제도하기 쉽게 이렇게 3000으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1층 레벨은 지금 650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1층 슬라브 레벨이 이렇게 650 올라온 그 지점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각각의 레벨 위치를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라인으로. 자, 이 선이 이제 GL선이 되는 거고요. GL선이 되는 겁니다. 네, GL선을 저는 이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껍게 나중에 표시를 좀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현재 레이어는 제가 여기 참조 레이어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이제 GL 여기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땅. 그러니까 0레벨이 되는 겁니다. 여기 0레벨을 기준으로 내가 설정한 레벨 값들을 이렇게 이제 옵셋 값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1층 같은 경우는 650이 올라와야 되니까요. 옵셋 650 올려주시고요. 1층으로부터 3000, 300이 아니라 3000 옵셋 3000 올려주시고 3000 올려주시면 여기가 1층 레벨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층 레벨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붕 레벨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여기 탑 레벨을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기는 지금 2200이 더 올라오네요. 그래서 옵셋 2200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레벨 값을 탑 레벨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벨을요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요거는 폴리라인이 아니라 레벨로 이렇게 변경이 돼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문자나 요 레벨 값들 이런 표시는요 여기 문자를 쓸 때 제가 딱 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이 이제 표시가 됐으면은요 이제 그리드 라인을 이렇게 쭉 끌어와서 내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평면도 있죠. 요 평면도 상에서 라인을 하나씩 이렇게 그어 가지고요 여기에서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표시를 해줍니다. 네, 카피로 선 하나 그린 다음에 카피로 복사를 쭉쭉 해주도록 할게요. 3번 4번 여기네요. 5번 6번 7번 8번까지 이렇게 X축의 그리드 라인을 여기 단면도 상에도 이렇게 쫙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센터선이죠. 센터선. 그래서 요거를 레이어를 센터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적절한 위치에서 일단은 정렬을 이렇게 하고 갈게요.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줄 거고요. 익스텐드로 이렇게 연장해서 깔끔하게 선의 길이를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벨과 여기 중심선, 여기 그리드선이 이렇게 잘 그려졌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잘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건물을 잘랐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러니까 단면도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 단면도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도면인가 라고 이제 봤을 때 단면도는 이런 식으로 이 건축물의 구조를 이제 알기 위한, 건축물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노란 선, 이 노란 선이 뭐죠? 노란 선이 바로 이제 구조체를 담당하는 선이죠. 이 구조체를 담당하는 선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인면도에서 그려봤듯이 인면도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딱 똑바로 바라봤을 때 건축물의 이 모서리 앞에서 보여지는 이 모서리 선을 이렇게 쭉 따왔죠. 쭉쭉쭉쭉 이렇게 따왔는데 이 단면도는 여기 이렇게 딱 건물을 잘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자른 단면에서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전부 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노란색 선, 콘크리트 구조체 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면선과 콘크리트 구조체 선이 교차하는 각각의 위치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따서 쫙 내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1층이잖아요. 1층이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단면선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요. 여기 교차 지점에서 정확한 교차 지점에서 쭉 선을 따라서 가지고 내려오세요. 구조체 두께가 200이잖아요. 구조체 두께가 200이니까 옵셋 200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요 선을 카피해서 각각의 교차하는 구조체 선부터 이렇게 먼저 그려주자는 거죠. 여기죠. 콘크리트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벽체가 그려지겠네요. 자, 이 벽체가 2층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 2층의 벽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잘려지는 벽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동일할 겁니다. 그죠? 여기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선을 이렇게 그려 보면은 여기랑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두께는 200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주실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체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적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을 가지고 2층까지 내려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 카피로 요 선을 교차 지점에서 교차 지점까지 다시 한번 200만큼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벽은 1층에 해당하는 벽이기 때문에 1층까지 이렇게 잘라줄 거고요. 요 벽은 2층까지니까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셔야겠네요. 그리고 트림으로 요 선은 1층에 해당하는 벽체니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에서 따라 내려온 이제 벽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벽체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선이 약간 편심이 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1층 여기 조적벽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되다 보니까 2층 구조체벽에서 약간 편심이 일어났네요. 요거는 그대로 요 상태 그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체 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선으로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 선을 레이어를 변경해 줍니다. 여기 월 콘크리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 벽체선으로 바꿔줍니다. 구조체선 같은 경우는 1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따라 그렸지만 요 이제 구조체선이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가 벽체, 그러니까 각각의 기초가 이렇게 위치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벽체는 1층에서 이렇게 딱 끊기는 것이 아니라요. 요 벽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지하, 여기 주열선, 땅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결국에는 기초까지 연결되는 그런 벽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완성된 도면을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요 기초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딱 보여지죠. 네 개가 보여지니까 이 각각의 밑에다가 기초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기초 같은 경우는 그리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걸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열선에서부터 기초의 위치를 딱 먼저 정해 주셔야 되는데 기초의 위치는 옵셋으로 저는 700을 아래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가 이렇게 형성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기초의 두께를 정해 줄 건데요. 기초의 두께 같은 경우는 30cm, 300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옵셋으로 300만큼 이렇게 기초를 두께를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줄기초라는 건 벽체를 따라서 쭉 이동하는 그런 벽체거든요. 이 줄기초 같은 경우는 단면을 잘라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나는 여기선을 각각의 여기 벽체에서부터 300만큼 떨어진 옵셋 선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옵셋 300으로요. 양옆으로 이렇게 기초의 모양을 그려주게 될 거고요. 요걸 서식 복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노란색 선으로요. 자,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됐죠?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요. 여기 벽체가 기초에서 딱 끊겨지도록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기초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것도 콘크리트고 요것도 콘크리트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요 선은 잘라져야 됩니다. 같은 재료는요. 선이 이렇게 끊어짐 없이 이렇게 쭉 같은 재료다라고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선들은 트림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잘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라인으로요.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교차 지점을 이렇게 찾아 놓고
그리고 여기도 교차 지점을 찾아 놓고요. 요거 만든 요 기초를요, 카피로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사를 해 주시면은 기초가 한 번에 작성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만든 선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 주시고요. 트림으로 여기 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요 아래쪽에 있는 선을 전부 다 정리를 시켜주면 4개의 기초가 작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요 아래쪽에 뭔가가 하나 더 있죠? 이 뭔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뭘까? 이거는요, 60의 버린 콘크리트와 이 땅을 다지기 위한 잡석 다짐 200층을 이렇게 두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건축물의 그 구성되는 시공의 그런 순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수월하게 좀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초를 치기 위해서 선행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땅을 좀 이제 단단하게 다지는 이 작업을 200 두께로 잡석 다짐을 이렇게 깔아 가지고 해준다는 거죠. 그 위에다가 면을 좀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버림을 이렇게 60 두께로 이렇게 치고요. 그 위에다가 기초를 이렇게 얹히게 되는 이러한 이제 순서로 건축물이 이제 지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바로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60 두께만큼 버림을 칠 거고 200 두께만큼 잡석 다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옵셋으로 60을 내려줄 거고 옵셋으로 200을 이렇게 내려주면 2층에 요 레이어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양옆에 요 선에서부터 각각 옵셋으로 200씩 이렇게 해줄 거예요. 옵셋 200, 200. 그리고 나서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익스텐드로요, 여기 기준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 기초의 완벽한 모양이 딱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요 아랫선은 싹 지우고요. 카피로 요거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동일한 기준 잡아서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든 기초 부분이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기초 다음으로 우리가 작성해 볼 것은요, 여기 2층 벽체를 마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벽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잘리는데 노란색 선 보이시죠? 노란색 선은 원래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인데 제가 좀 그리기 좀 쉽도록 이걸 이렇게 좀 보이게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파라펫 부분, 옥상에서 이제 난간의 역할을 하는 파라펫 벽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높이가 한 1200이라고 쳤을 때 사실상 이게 두껍사고로 가려지기 때문에 이 선이 보이지는 않는 선입니다. 하지만 이거 좀 그리기 좀 쉽도록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두께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가 150이라는 두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인으로 구조체 150 두께의 선을 이렇게 2층에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치를 하겠죠. 여기에서부터 150 이렇게 선이 이렇게 2층 벽체가 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길게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선에서 150만큼 오프셋을 시켜주시면 2층 벽체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선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야겠죠. 라인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서식 복사 MA로 서식 복사해주고 트림으로 요 선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적당히 파라펫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을 100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했을 때 이 마감 100과 우리 파라펫 1200을 합쳐서요, 옵셋 1300이라는 요 거리로 여기 구조체 선에서 이렇게 이 구조체의 마감 끝 라인을 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필렛으로요, 요렇게 돌려주고 모서리 정리를 요렇게 해주시면은 하나의 2층 벽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여기 2층이죠. 2층에서 이렇게 선을 따라 내려오면은요, 우리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이제 편심이 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벽체에서 요 선을 이렇게 쭉 올려서 좀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대로 선을 따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옵셋으로 150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라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서식 복사 MA 복사해 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를 이렇게 그리고 MA 서식 복사로 노란색 구조체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쪽 벽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벽도요, 옥상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옥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벽체는 요렇게, 지금 여기 1층 벽체는 여기 있어요. 1층 벽체는 여기 있지만, 2층의 벽체는 여기 계단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벽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을 2개를 쭉 더 내려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계단이 이렇게 쫙 올라와서요. 여기 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테고요. 여기에서 이쪽에 파라펫 이렇게 구조체 단면선이 돼서 이쪽으로 옥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건물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식복사 MA로 노란색 구조체 선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여기 높이 동일하게 할게요. 여기 높이에서 이렇게 끌어올 거고, 자,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MA로 서식 복사해 주면 되겠죠. 자, 트림으로요,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벽체까지 우리가 다 작성을 했고요. 이제는 우리 구조체에 해당하는 바닥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2층 바닥부터 저희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2층의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바닥 같은 경우는 평면도상에서 위치만 확인할 수 있고, 그 단면의 바닥의 그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면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높이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면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 옥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이 없겠고요. 건물이 이제 지나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옥상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화장실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쳐줄 거냐면, 여기에 이제 완성 도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화장실 여기, 우리 원래 여기 거실에, 옥상 부분의 이 구조체 레벨에서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 높이를 이렇게 낮출 거예요. 지금 여기 거리를 확인해 보면은 160이 나오는데 150만큼 내려줄 거예요. 150. 여기에서 여기까지 150만큼 이렇게 내려서 이 구조체 여기에서 150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화장실 부분에 이렇게 턱을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체를 쳐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경사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 콘크리트가 쳐질 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쳐지지 않고 이 하단에서 이 완충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사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콘크리트를 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께는 150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콘크리트 두께는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 150이라는 두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닥, 2층 바닥이 형성되는 위치는 여기잖아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 두께만큼 옵셋 150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선 같은 경우는요, 우리 레벨선이 아니라 어떤 선이에요? 여기에 플로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선,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잘라줘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겠죠. 트림으로요,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를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여기랑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필렛으로 이렇게 일단은 마감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필렛으로 이렇게 마감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께가 150이니까요. 요 선을
위로, 요 선을 위로 옵셋 150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두께에 해당하는 그런 콘크리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50을 낮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옵셋 다시 한번 150으로 요 선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에 해당하는 요 선을 이렇게 두께를 표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림으로요.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에 있는 노란 선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주시고, 그리고 요 선이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익스텐드로요. 이렇게 내려 주시게 되면 이제 이 화장실에 해당하는 여기 턱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트림으로요. 요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이 콘크리트니까 모든 요 콘크리트 선들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트림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모든 사이사이의 선들을 삭제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사로 이렇게 마감 처리한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요거를 로테이트로요. 45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자, 그리고 필렛으로요.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서식복사 MA로 노란색 선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선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까지 시켜주시면 2층의 구도체 바닥의 모양이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단에 지지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단이 이렇게 1층으로 올라와서 여기 계단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이 슬라브가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바닥은 이제 캔틸레버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캔틸레버 같은 경우는 살짝 150 두께로 약간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300 두께로 여기 부분은 300 두께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옵셋 300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고요.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트림으로 잘라준 다음에 트림으로요 요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선들을 이제 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00이 아니라 여기에서 300이죠. 이렇게 요 선은 필요가 없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요 선은 여기까지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 주신 다음에 이제 모든 콘크리트 부분을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림,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있는 선들을 전부 다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쪽 부분의 구조체는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선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 겹쳐 있는 거는 좀 되도록 좀 지워주시는 게 좋고요. 필렛으로 이렇게 마감하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제도가 되니까요. 이렇게 이런 선들이 나중에 조금 도면이 좀 더러워지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선들은 하나로 이렇게 쫙 이제 그려지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시면서 제도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트림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여기 이렇게 잘라 주시게 되면 이제 구조체가 깔끔하게 연결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2층 바닥이 다 그려졌습니다. 1층 바닥도요, 이제 동일한 원리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화장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차가 있게 내려가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650 형성되는 위치에 슬라브를 바닥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 150을 1층 레벨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서식복사 MA로 콘크리트 노란색 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트림으로요. 여기 기준에서 여기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여기랑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주시고요. 트림으로 튀어나간 선들 정리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옵셋 150으로 여기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트림으로 요것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 이쪽 부분은 바닥이 딱 끝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옵셋으로 위로 150 한 번, 아래로 150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화장실 부분에 요
콘크리트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실 부분, 부엌 부분의 부분은 콘크리트 바닥 부분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어디서 끊기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요. 이 노란색 선이 있는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자, 여기 화장실에 여기 중심선으로부터 이제 조적이 200 두께만큼 이렇게 쳐지거든요. 조적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200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 위치를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으로 이 조적에서 선을 쭉 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를 서식복사로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옵셋 200으로 요거를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이제는 바닥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렛으로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150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이제는 바닥이 구조가 150 내려가는 구조가 딱 알맞게 작성이 됐습니다. 자, 카피로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 시켜주시고요. 요선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시켜 주시면 1층 바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트림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요 사이에 콘크리트 선을 지우셔서 모든 콘크리트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바닥 구조체까지 그려봤는데요. 이제는 뭘 그려야 될까요? 이 노란색 선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여기 지붕에 해당하는 노란색 선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지붕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물매를 이렇게 각도를 정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지붕의 그 경사를 기울어지게 할지 요 각도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30도? 한 30도에서 결정이 되도록 한번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제가 이 모델링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라서 지금 이 디자인에 따라서 이 경사가 좀 다릅니다. 경사가 여기랑 여기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캐드에서만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30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2200 올라오는 여기에서부터 30도가 이렇게 출발해야 되니까요. 30도가 이렇게 출발해야 되니까 적당한 길이로 여기에서 한 600 정도를 이렇게 옵셋을 해서요. 여기 교차 지점에서 이렇게 30도가 이렇게 출발하도록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똑바른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선을 로테이트로 이 선을 30도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30도 이렇게 기울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붕의 경사가 작성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미러로요,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미러 시켜 주시고 요 선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선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이 돼야 되니까요. MA 서식 복사로 노란색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 선을 콘크리트 두께 150으로 이렇게 쳐주도록 할 거예요. 옵셋 150 위로 쳐주시고 요거를 필렛으로 마감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콘크리트 선이 쭉 올라와서 벽체가 쭉 올라와서 지붕과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트림으로 요 삐져나간 선들을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요 사이의 선도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연결된 콘크리트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벽체가 쭉 올라와서 여기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노란색 선을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요 사이의 선을 삭제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한 500, 600 그 정도를 튀어나가서 이렇게 지붕이 조금 비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옵셋 600으로 옵셋 한 800 정도 할까요? 800.
그래서 여기까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MA 서식 복사로 요걸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지붕의 끝라인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쪽에서도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끊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X7번 라인에서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끊겼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옵셋 한 800 정도를 이렇게 옵셋을 시켜주신 다음에 MA 서식 복사로 노란색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필렛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지붕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도록 해주시게 되면 이제 모든 콘크리트 선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단계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단계들은 이 구조체에 이제 붙는 마감재나 단열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쳐주신 다음에 글자를 텍스트를 쳐 넣기만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과정들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고, 이 모든 디자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요. 한 가지 안 한 게 여기 콘크리트 턱을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마감의 끝라인으로 이렇게 콘크리트에 마감의 끝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마감에 얹히는 용도로 콘크리트 턱을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이쪽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좀 두껍게 쳐주셔도 되고요. 두껍게 쳐주셔도 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턱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요것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리가 200이에요. 200이고 200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 중간까지 대각선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감이 이렇게 얹혀지는 모든 공간에 주예선 기준에서 이렇게 다 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렉탱글로 200에 200짜리를 그려줄 겁니다. MA 서식 복사로요. 노란색 선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라인으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필렛으로 요 선들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이동도구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익스플로드로 깨주신 다음에 여기 사이에 요 선은 지워주시고 트림으로 요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반대쪽에도 있어야 되니까요. 미러로 요거를 적당한 거리로 정확하게 이렇게 반전시켜 주신 다음에 이동도구로 요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갖다 놓으시고 트림으로 요 사이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카피로 요거를 여기다가 카피로 요거를 여기다가 복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트림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사이선을 연결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땅의 선도요. 주의 선도 트림으로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좀 걸지작거리니까 요 사이에 주의 선은 일단은 지워주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마감을 쳐 넣는 그 단계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면도 작성법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콘크리트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벽체부터 작성을 했죠. 벽체, 그리고 기초 우리 작성을 했었고요. 우리 구조 바닥 작성을 했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콘크리트를 이렇게 150 두께를 낮춰서 단차를 주는 이 방법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쪽에 콘크리트 턱 표현까지 CAD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습 파일을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서요. 꼭 스스로 한번 꼭 그려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단면도 마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작성하는지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면도 두 번째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